아이를 낳고 처음 부모가 되면 정말 모든 게 낯설고 어렵잖아요. 저는 혹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 지금 이게 정상일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별일 아닐 거야 하고 넘겼던 그 증상. 그게 결국은 저희 아이가 1년 가까이 장기 치료를 받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다행히 빨리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데요. 생후 3개월 내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하고 6개월 전이면 대부분 교정이 가능한데 너무 늦게 발견하면 영구적으로 안면 비대칭에 척추 측만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 부모라면 한 번쯤 겪는 불안감, 그리고 놓치기 쉬운 아기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의 증상과 완치 과정, 그리고 꿀팁까지 준비했으니 혹시 우리 아이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다. 눕혀놨을 때 한쪽만 자주 보고 있다. 수유 시 특정 방향을 할 때만 편안해한다. 두상이 동그랗지 않고 납작하거나 짝짝이다. 아기 머리를 뒤에서 보면 귀 위치가 비대칭이다. 목욕을 시키다가 목 주변에서 딱딱한 멍울 같은 게 만져진다. 범보 의자에 앉히면 고개가 한쪽으로 기운다. 터미타임을 할 때 한쪽 팔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앞으로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가 체크리스트는 정확성보다는 증상을 빠르게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사경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가 될수록 예후가 좋아요. 저희 아이는 태어난 지 3주쯤 돼서 확진을 받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신생아실에서부터 증상이 있었더라고요. 수유를 할 때 한쪽 방향을 유독 편해했어요. 돌아 눕는 것도 한쪽 방향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다가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기도 해서 그냥 그 방향이 편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조리원 퇴소 3일 전 아침 회진 때 원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모님 놀라지 마세요. 아이가 사경인 것 같은데 대학병원 진료부터 빨리 잡아요. 목욕을 할 때 아이의 목에서 멍울 같은 게 만져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 진료를 보게 되었고 진단명은 바로 사경이었어요. 사경이란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고 반대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하는데요. 저희 아이는 가장 흔한 상태인 근성사경이었어요. 생명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 영구적으로 안면 비대칭이나 척추 측만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추가로 한 검사에서 저희 아이는 고관절 탈구까지 같이 진단을 받아서 물리치료와 함께 24시간 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어요. 같은 사경 진단을 받더라도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다양한데요. 증상 또한 가벼운 증상부터 멍울의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진료를 보시거나 집에서도 가능한 물리치료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사실 진료를 막상 빨리 보려고 해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했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 병원에서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물리치료 또한 예약을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대학병원이 집에서 왕복 4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신생아를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고 스케줄을 맞추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집에서 물리치료와 보조기 치료를 병행을 했어요. 고관절 탈구로 보조기를 착용할 때는 24시간 차고 있어야 되는데 기저귀를 갈 때나 목욕을 할 때만 뺄 수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을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모빌도 보여주고 책도 읽어주면서 놀이 자극을 함께 해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씩 통통해지고 웃음도 늘어나더라고요. 보조기는 착용한 지 6개월 만에 졸업했고 돌 무렵에는
사경 물리치료도 중단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발달 지연. 저희 아이는 뒤집기부터 되짚기, 기기, 앉기 등 모든 발달이 또래보다 많이 느렸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터미타임부터 다시 해보자 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운동과 오감 자극 놀이 활동을 했어요. 그럼 제가 실제로 했던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아이가 만약에 저희 아이는 왼쪽이어서 이쪽에 사경이 있었는데 이쪽에 있을 때는 여기 근육을 늘려주는 게 좋아서 어깨를 잡고 이렇게 늘려주고요. 이쪽 뒤쪽에 있는 여기가 짧아서 이거를 늘려줘야 돼요. 어깨를 잡고 이렇게 늘려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늘어나요. 하루에 3세트 이상은 하려고 했고 각 잡고 하는 게 그 정도지 좀 수시로 많이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사경 물리치료를 하면서 아이 성장 발달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채널이 있는데요. 바로 고 박사의 미국 소아 물리치료라는 채널이에요. 혹시나 아이가 발달이 느리거나 물리치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정말 원리부터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초보 부모가 놓치기 쉬운 아기 증상과 저희 아이의 사경 치료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치료한 결과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활발하고 또래보다 느렸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발달을 잡아 나갔거든요. 아이가 아프고 나니 건강이란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엄마의 마음과 노력이 더해져서 쌓이는 결과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이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매일이 배우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육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